그래서 자 보시죠. 자, 잘 들으십시오.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의 전체는요. 봐봐요. 내가 단원 처음부터 얘기를 쭉쭉쭉 해볼게요. 알겠죠? 우리 처음 단원 뭐 배웠어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데서 뭐뭐 배웁니까? 여기서 다항식 연산. 이거 곱셈 공식 인수분해 여기서 배우죠. 그쵸? 그리고 그 인수분해를 배우다가 보면 우리는 뭐를 합니까?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즉 나누는 개념을 배우죠.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내용이요.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플러스 됩니다. 그죠? 그 항등식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했더니 뭐가 나오디? 나머지 정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나머지 정리는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는 뭐고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이게 1단원에 해당하는 수학 맵이죠. 저런 게 얽혀서 저렇게 만들어졌다입니다. 이거 왜 배우게요? 이만큼은 다 왜 배우겠어요? 내가 오늘 지금 설명하려는 걸 배우려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야 니네 우리 지금 방정식이 뭔지를 지금 공부를 했죠.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근의 공식도 배웠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배웠고 판별식도 배웠고 그렇죠? 근데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원을 조져요. 그래서 던져지게 됩니다. 진짜 던져요 나중에 되면. 왜냐면 안 물어봐요. 방정식 누가 틀릴 것 같아요? 끼케야 아까 전에 f2x 플러스 1 이런 거에서 막 두근이 알파 베타 뭐 pq 잡는 거 있죠? 그 정도나 어렵죠.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던져줘요. 거의 던집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뭘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배우냐면 방정식도 사실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함수란 사실 x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을 세로축에 표현을 해서 문제를 표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쌤이 지금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좀 접을 거예요. 이유는요.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다른 거 프린트로 준비를 해줄게요. 그건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죠? 오케이. 중간에 쌤이 수학 2에 관련된 함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쪽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니까요. 알겠죠? 여기 잠깐만 봅시다. 수학 1의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3분의 2는 얘예요. 나머지는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거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만큼이 전체 3분의 2고요. 얘가 3분의 1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뭐냐면요. 원 이런 거요. 그런데 내가 저 원이랑 이런 거 설명할 때도요. 자취로 설명할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란 무언가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자취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 수학 2의 함수 개념만 더 플러스 되면 수학 1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준비한 거 전부 다 뭐 때문이냐면 얘 이해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하는 요령, 그러니까 도구라는 걸 공부한 거예요. 도구, 어떤 걸 써먹을 때 쓰는 도구를 그냥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껏해야 프라이팬과 그 뭐죠? 뒤집는 거? 뒤집개. 그거 2개 주순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인 요리를 해야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 방정식이 뭐며 함수가 뭐며 부등식이 뭔지를 한 번에 지금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야 이거 모르면 미적분 1은 끝난 겁니다. 수학 1도 끝난 거고요. 미적분 1도 끝난 거예요. 미적분 2는 당연히 끝났죠. 미적분 1이 끝나면. 그쵸? 즉 함수식, 방정식, 부등식을 이해를 못하면 더 이상의 수학의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확률통계라 공부하면 돼요. 오케이? 봐요. 막연하게 자 쉬운 거부터 가서 볼게요. 얘 보시죠. 우린 얘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1차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배웠어요? 함수라고 배웠다고요. 함수는요. 사실은요. 넣어서 나온 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 나온 값을요. 세로축의 의미의 y에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요. 쌤이 한번 수학 2에 있는 내용 끌고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손대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둡시다. 우리는요. 우리가 수학 1에서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자 보세요. x가 0부터 착착착착 들어가 보죠. 마이너스 2부터 넣어봅시다. x 마이너스 2는요. y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맞습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0 넣으면요. 1 넣으면요. 3 2 넣으면요. 멍청이들 5 이렇게 되죠. 네. 아 이거 나 선물로 주는 거야? 쟤 마이크 사다 줬네? 고마워. 아 이거 나 먹으라고 배탈나라고? 꺼져 먹고 떨어져. 꺼져. 아 애들 주라고? 고마워 꺼져. 자 이거 좀 이따가 말 잘 들으면 하나씩 던져줄게요. 알겠죠? 하나씩 입으로 물어봅니다. 자 봐요. 이거예요. 하나씩 넣어서 나오는 값을 세로축에 찍어주는 겁니다. 넣어서 나오는 값을 세로축에 대응시켜서 찍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나오는 값을 찍어준다가 아닙니다. 세로축에 대응한다라는 그 개념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면요.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해요? 네. 오케이? 이게 1차 함수 형태죠. 실제로 점을 찍어서 쌤이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배운 거를 한 번에 섞는 겁니다. 보세요. 기울기가 양수이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는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이면 내려간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 기울기의 의미도 다시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요. 우린 얘를 뭐라고 봅시다. 우린 얘를 뭐라고 읽어주죠? 방정식이라고 읽어주죠. 네. 구체적으로 1차 방정식이라고 읽어줍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가 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죠. 이건 뭡니까? 계산하면 1차 방정식의 해는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뭐였을까? 방정식의 말뜻은 실제로 뭐였을까? 이거를 썼습니다. 1차 함수가요. x축과 만나는 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결론이 이겁니다. 방정식이란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는 걸 말해요. 니네 2차 방정식도 좀 이따가 좀 하겠지만요. 2차 방정식도 사실은 뭐예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는 식입니다. 오케이? 니네가 배웠던 거 다 생각해봐요.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전부 다 뭐였냐면 이런 함수가 x축과 어디서 만나느냐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보니 방정식은 사실은 함수랑 연관이 되게 많죠. 어떤 겁니까? 함수 중에 x축과의 교점을 찾는 식이 바로 방정식이죠. 맞습니까? 찾아보니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사실은 미리 다 배워놓은 거고요. 그러고 애들 있죠. 막. 교과서만 봤더니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이런 애들 봤어요? 봤죠 다들?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걸 찾아냅니다. 뭐냐면요. 이 방정식과 함수의 이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도대체 방정식과 함수의 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연결고리가 어떻게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방정식 함수는요.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립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둘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연립한다라는 건요.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뭐 하기로 했어요? 문자를 줄여서 우리가 x나 y를 구하는 거였죠. 가감법과 대입법입니다. 얘 잘 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이랑 우리는 이 x축이라는 놈을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x축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값은 존재하지만 y가 0이죠. 네. 그래서 y는 0이라는 식으로 써줍니다.
즉, 이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다 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예. 알아들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얘와 누구를 연립한다고요? y는 0을 연립해 보십시오. 가나법과 대입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입법으로 얘를 넣어보죠. 어때요? 바로 뭐 넣어볼까? 1차 방정식 나오죠. 아, 이런 뜻이네. 이제부터는요. 내가 2차 방정식을 미리 시켰던 이유는 계산하는 요령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쌤이 시킨 거지. 2차 방정식이 단독으로 종료해서 낸 건 시킨 건 아닙니다. 수학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시킨 거고요. 내용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점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잘 보시죠. 이래서 이랬구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2차 함수는요. 당연히 미쳤죠. 자, 이런 내용만 이해하면 끝나요. 진짜 끝났습니다. 거의. 자, 이거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A를 쌤 마음대로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쌤이 뭐라 했어요? x축과의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한다 했죠. 맞아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봐요. 그러면 근 몇 개라고요? 두 개.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다. 돌려서 얘기하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생긴다고요. 교점 몇 개니까요? 두 개니까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 라고 한다면요. 근이 하나라는 뜻이니까 2차 방정식의 의미가 뭐였냐고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냐라는 걸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영어 작으면요. 지어져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요. 수학원의 3분의 2입니다. 여기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쉬워요. 계산 못하는 건 시간대로 메꿀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느니까요.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백날해도 못 풀어요. 오케이? 네. 여기에 초점 맞추십시다. 네. 보세요. 이거 이해했죠? 이제 이 방정식이란 뭐다? 함수란 x축과의 교점을 말해주는구나 라는 걸로 눈치를 챘어요. 이거 이해하죠? 됐어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의 전부라 했어요. 수학 1에. 자, 다음요. 지금 우리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좀 봅시다. 이제 부등식을 좀 보죠. 어떤 걸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 얘는 보세요. 사실 2x 플러스 1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y였죠. y. 즉 세로축 값이죠. 맞습니까? y 함수가 누구? 2차 x축 보다 어떤 거? 큰 거. 그냥 이거 없이 풀어도 사실 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가 크다라는 걸 그냥 구할 수야 있지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쌤 말하는 거 알아들어요? 보세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여기 있는 x값이 오른쪽 값으로 들어가야 네. 그거에 해당하는 y값들이 전부 다 뭐보다 큽니까? 즉 x축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부등식을 식의 계산으로 풀면 문제를 못 풉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등식은 함수끼리의 즉 여기서는 x축이라고 내가 고정을 해놨지만 x축보다 큰 걸 찾는 방법도 부등식인데 그 부등식도 사실은 뭘로 본다? 함수에 대한 연장선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친구야 얘들아. 거기서 거기란다. 얘가 얘고 얘가 얘란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3분의 2, 수학 1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것만 알면 거의 다 푼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와닿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른 거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거 더 나가고 나면 함수 다시 해주겠습니다. 함수 이렇게 막연하게 중학교 걸로 공부하면 타다 틀려요. 오케이? 네. 그런 의미의 함수가 아니에요. 절대값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 그거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방정식이라는 말과 함수라는 말과 부등식이라는 게 어떻게 얽힌다. 먹고 싶니? 먹고 싶으면 그래? 오 쿨하네. 내가 유일 잘 먹는 것 중에 커피, 콜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카페인 들어간 거 그러네. 그래서 179쪽에 봐요. 그 말이 써 있죠. 179쪽에 그 아래 거 보십시오. 바로 뭡니까? 위에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2차 방정식을 뭐라고 본다고요? x축과의 교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 아래도 봐요. 판별식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바로 나옵니다. 이게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오케이?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를 이해하는 데 주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봅시다. 여기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이쪽만 계속 바꿔서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의미에서 좀 벗어났으니 조금만요. 알겠죠? 내가 숙제로 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나오는 거라 공부해와. 이거 질문 받아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먼저 보죠. 오늘 여기를 무조건 이해하고 가야 해요. 자, 보겠습니다. 181쪽이에요. y는 누구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의 그래프는 x축과 몇 개? 만난대요. 야, 만난다는 거지 뭐가 아니에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낚이면 안 돼요. 그렇죠. 둘 다 생각 다 해보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다음요. y는 누구랑 안 만난대요 이번에? x축과 만나는 이거죠.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실 얘를 연습했어요. x축과 만난다 라는 개념은요, 봐요. 우리가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세요. 이 x축과 만나고 안 만나고를 판단해 주려면요, 바로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니까 y는 0을 대입해서 이거는 0이라고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내가 왜 는 0을 써야 되는지 설명했는데 이해하겠습니까? 누구랑의 교점을 의미한다고요? y는 0, 즉 x축은 y는 0이라고 쓴다고요. 얘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죠. 이 말 이해하죠? 돼요? 네. 교점 있다 없다? 없다. 2차 방정식이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얘 교점이 있다죠. 오케이?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축과 2차 함수와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앞에서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요. 얘는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빨라요? 반자리 판별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b 프라임의 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k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끝. 됐습니까? 아래 거 보죠.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얘도 몇 자리? 반자리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곱하기 k 플러스 2죠. 어차피 반자리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이거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습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돼요? 계산합니다. 이거 k 제곱 쭉쭉쭉 해보면 마이너스 두 번 해봤자 플러스니까 신경 안 쓰고요. k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이거죠. 맞나요? 얼마가 됩니까? k 4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k는 뭐보다 작다? 오케이. 이렇게 k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요?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1까지요. 이해합니까? 자,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쌤이 강조하면 저게 중요하구나 하세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이거 이해하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오늘 쌤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 꼭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조금 다시 돼요? 야, 주영이 그렇고, 야, 니네 여기 몰라오면 이제 끝난다. 진짜로 내가 그 막 민재랑 얘네들은
진짜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작을 했잖아. 여기만 거의 3개월 넘게 투자했어요. 물어봐봐요. 1월달, 2월달, 3월달 내가 계속 여기만 시켰거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풀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 파일들 다 풀었어요. 수능 기출 문제 막 블랙라벨 어렵다는 거 다 풀렸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넘어갈 수가 없는 단원입니다. 여기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면 수학원은 순식간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막 예전에 도균이가 혹시 학교에서 막 지워지는 프린트를 하면서 자랑한 거 없냐? 옛날에는 복사기 정석하는 거 봤는데 프린트. 그런 거 못 봤어? 예전에 내가 지워지는 예전 복사기는 프린트가 복사기가 오래돼서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글자가 지워졌었어요. 못 봤냐? 민지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거 못 봤냐? 그때도 계속 이것만 시켰습니다. 여기만 죽어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야 니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랑 같이 앞에 이거 한 거다. 어? 여기 하려고 이 앞에 있는데 여기 이거 안 하면 앞에 뭐야 씨발 앞에 너무 어렵네. 앞에 거나 다시 해야지. 앞에 거 필요 없어요. 뒤에 거 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계산하는 연습 다 커버돼요. 그래서 사람 새끼면요, 그죠? 동물이 있어. 여기 동물이 있어. 봐요. 시작 봅시다. 182쪽이에요. 이거 보시죠. y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요. x축과의 교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2하고 3이랍니다. 오케이? 야, x축과의 교점 구하려면 2차 함수를 뭐랑 연립해 주는 겁니까? x축은 y는 0이랑 연립해 주는 거죠. 자,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왜요? 계산 알아서 연습하셔야죠. 내가 뭘 설명합니까? 이제부턴 설명이 많아져요. 네. 내가 주저리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 알아들어야 돼요. 빨리. 이거죠. 네. 연립하니까요. 네. 교점 찾는 거잖아요. 네. 이거의 근이 뭐하고 뭐다?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그러면 우리는 괜히 배운 게 아니다. 자, 쓰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다 나오죠.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나오죠. 네. 오케이?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 있죠? 아예 그래 미친 척하고 아예 만들어 버리세요. 이거 최고차항 계수 2죠. 네. 두근 얼마예요?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플러스 x 마이너스 전개해요. A, B 나옵니다. 너 알아야 돼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왜냐면 여기를 따라와 주면 같이 가는 거고요. 아니면 어느 순간 학원 옮겨야죠. 뭐 방법 없죠. 왜냐면 난 여기만 설명할 거니까요. 계속. 오케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놓치면 답 없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수학은 바이바이. 재수학원에서 다시 해야 해요.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진짜. 자 다음요. 여기 이해하죠? 요령 개나 줘버리세요. 그런 거 익히지 마요. 지금은 우리가 선행의 의미에 뭐 초점을 두지 말고요.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자기 의지가 자꾸 약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은 니네 어차피 월수금이잖아 타임이. 그쵸? 쌤한테 일기를 써오면 쌤이 거기다 답글도 써주고 일기 답변도 써줄게요. 내가 느꼈던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 오케이? 진짜요? 교환 일기 같이 씁시다. 대신에 절대 딴에 안 보여줄게. 어. 난 사랑한다 이런 거 쓰면 죽인다. 쌤 좋아해요. 꺼져라고 씁니다. 그러면 알겠지? 오케이. 자, 왜냐면 공부를 하는데 난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싶었는데 항상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열심히 하라고 말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좀 그래도 아저씨긴 한데 아직 정신력이 어려갖고 괜찮아요. 그 자꾸 일기를요? 어? 그냥 일기를 생활 일기를. 그 네가 쓰고 싶은 말은 써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해서 안 됐다고.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써서 뭐 글도 써보고. 그냥 꽂히면 시도 한번 써봐요. 수학이랑 관련 안 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죠? 써서 가져오면 내가 답글 써줄게요. 꼭. 시간 내서 무조건. 다음번 올 땐 줄게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욕도 많이 써주고. 욕도 막 한 줄씩 한 바닥씩 써주고. 저주의 글 이런 거 있잖아.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거. 알죠? 힘들면. 근데 자꾸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봐요. 폐쇄적인 친구들은 말 안 하고 폐쇄적인 친구들은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고 공부 안 하고 접잖아요. 그치 주영아? 아이고 미안하다. 자 장난이야. 주영아 힘내. 그리고 야 경희대학교에 르네상스 전형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요. 봉사활동 600시간으로 400시간이구나. 봉사활동 400시간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내신이 1점대예요. 왜냐면 거기서 또 떨어진 친구가 있거든요. 내신이 2.1등급이었습니다. 떨어졌어요. 걔가 봉사활동이 600시간 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걔네 엄마가 대타트셨어요. 근데 그 경희대의 그 뭐죠? 그 경희대학교에서 그런 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600시간을 채운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경희대학교 본교의 그런 센터에서 600시간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2.1등급인가 했는데 떨어지더라. 잘 생각해봐. 고등학생이 봉사활동 600시간을 채운다는 건 3년 동안 600시간을 채운다는 건 1년에 200시간이며 학교 공부도 제끼고 갔다는 소리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으로 대학을 가려면요 이런 거 있어요. 1000시간을 채워요.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어디 지진 났었죠. 어디였죠? 그 2년 전에 지진 났. IT? 아니 IT. 거기 가갖고 학교 한 달 휴학하고 고등학교 한 달 쉬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 했었어야죠. 그래야 1000시간 채워지겠죠. 그런 거 아니면 진짜 학교 측에서도 웃죠. 솔직히 웃죠. 야, 봉사활동 600시간 채웠어. 야, 그 새끼가 공부를 잘할 리가 있나. 그죠? 진짜 개소리밖에 안 돼요. 아 간다 꽃동네대 이런. 진짜 경희대학교 막 별 전형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나중에 되면 얘네들이 막 별거에 막 발을 동동 굴릴 겁니다. 막 봉사활동도 찾아보고 뭐 어떤 활동도 찾아보고 다 지랄이에요. 그냥 60시간 채우고 공부하세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가 대학 가는 애를 봐서 그래요. 내신이 2.1등급이고 걔가 3년 동안 반장해. 그러면 뭐합니까? 떨어지는 거지. 상명대 가더라. 상명대 인서 상명대. 알겠죠? 진짜 쓸데기 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요. 막 봉사활동으로 대학 가야지 개소리입니다. 그 가는 새끼 없어요. 이런 새끼 있었어 예전에. 그 누구죠? 학교 뭐지? 학교 그 누가 사립학교 뭐 이런 거에서 사서로 하는데 그게 뭔가 비리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시위를 해갖고 서울대 가는 새끼 있었어요. 혼자 1인 시위하다가. 근데 그 새끼 내신 몇이게요? 1.4. 알겠죠? 니네가 생각하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지랄 4명을 다 떨어도 성적 안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봉사활동 1000시간이 뭐 할 거예요? 그죠? 꼬동에다 가려고 그래요? 그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유혹이 많아. 막 적성을 준비해서 대학을 가자. 지랄입니다. 알겠죠? 적성고사 보는 애가 몇만 명이고요. 니네 연대 논술 보는 사람 몇만 명인 줄 아냐? 10만 명이다. 수험생이 60만 명인데 6분의 1이 연대 논술 보러 갑니다. 막 논술로 인생 역전 쭉 가라 그러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야 목동 애들은 지금 너네 지금 이제 고1이지. 그치? 걔네 지금 논술 시작했습니다. 미적분 1, 2 끝났고요. 알겠죠? 그런 애들이 논술로 가요. 알겠습니까? 자, 막 이상 요사가 막 전형 막 찾아갖고 막 혹시 여기 삼형제 있습니까? 삼형제? 형남매. 삼남매. 그런 거. 삼남매 있어요? 오케이. 너도 좋은 거야? 유리합니다. 너 대학 갈 때 유리해요. 왜냐면요 진짜? 다자녀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아, 하지만 있어요? 좋은 대학교는 없어요. 명지대 정도? 최고의 수단이에요. 거기서 내신 봐요 근데. 저희 막 학교도 막 고등학교 그래서 간이 있어요. 다자녀 전형 중요합니다. 어디? 국가의 그 국가유공자는 대박이죠. 있어요 누구? 국가유공자 누구 있어요? 대학 가기 존나 쉬워요. 국가유공자 누구 없어요? 여기 지금 고3 어떤 오빠 중에 한 명은 동일천에서 12년 살았습니다. 파주 거기서 농어촌으로 수능 대충 보면 존나 좋은 대학교 가요 여기는.
농어촌 전형에 이제 그 어. 들어봤긴 했는데 문예인들이 시골에서 교육 열악 지역에서 12년 이상, 6년 이상 최소 6년 이상 학교마다 다른데 12년 이상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고요. 6년 이상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는데요. 걔네들은 시골 애들끼리 붙습니다. 일반계를 쓰지도 못해요. 농어촌은 그래서 점수가 더럽게 낮아도 치대 가고 의대 가고 막 이래요. 막 방학 때 응. 그 강남으로 유학 간다는데 응. 저희 할머니가 맞아요. 양평 사시는데 어. 양평이 그게 진짜 심해서 응. 방학 때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그 뭐지 강남으로 농어촌이니까 유학 맞아. 강남 진짜 맞아요. 유학 어. 간다고 지금 편의점 농어촌끼리 나가면서 농어촌끼리 붙어요. 그러면 경쟁률만 어느 때는 어느 대학은 0.4대 1. 걔는 그냥 쓰면 합격이에요. 진짜 세봤자 막 3대 2 이렇게밖에 안 해요. 다른 데는 다 40대 1, 60대 1 이러거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니네는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막 봉사활동 하라고 권하고 막 적성 검사하라고 권하고 막 논술하라고 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다 미친 놈들이에요. 다 지방대 가자는 뜻이에요. 그거. 알겠죠?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한번 대학 가는 걸 봐봐요. 그러니까 선배들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무조건 성적 챙겨요. 내가 이제서야 막 쪼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봅시다. 존나 쉬운 수학. 끝났다 이제. 다 했다 우리. 야 이거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고? 2점에서 만나고. 그 2점 사이 거리가 얼마래? 루트 4. 잘 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루트 5 좋겠다 이 새끼들. 자 보죠. 이게 X축과 2점에서 만난다며요. 이렇게 생길 거라고. 네. 2점의 길이차가 얼마라고? 거리가 얼마라고? 저도요. 잘 봐. 이거 한근 알파, 한근 베타죠. 네. 두 점의 길이를 구하려면 큰 쪽에서 작은 속 빼주면 되는 거죠. 예. 그 말이나 두 근의 차나 같아야 달라요. 맞아요. 같은 얘기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도 차 나올 것이고요. 맞아요? 네. 그럼 얘 뭐라고 놓을까요? 이거죠.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기억합니까? 절대값 절대값 A. A 이게 얼마냐면 이게 절대값 A 얼마야? 1이죠. B 제곱은요 9죠. 4A10, 4A죠. A 따라서 1일 겁니다. 그럼 루트 5 나오겠죠. 맞습니까? 어렵냐? 개 쉽지? 그죠? 쉽죠? 오케이. 근데 어허. 좀 어려워지는 게 저런 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어려워지면 아니에요. 말을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식이 길어진다, 말이 존나 많아진다 이러면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 돼요. 차근차근. 이 새끼가 뭘 말하고 싶지 이런 거. 야, 도경이 삐졌어요. 수업 안 끝내줘서 그렇지. 저 새끼 수업 안 끝내준다고 삐졌어요. 지금 얼굴에 써 있어 이제. 근데 오늘 시간 너무 일찍 왔어요. 뭐가? 민정이랑 형 만나는 거야. 형 만나서. 어두운 미래. 이렇게 껌껌하지? 얘들아. 꼼꼼하지? 야 근데 진짜로 다 필요 없다. 진짜 내신 1.0 찍으면 니네 원하는 대학 간다잉. 최저 등급 못 맞추면 그건 바보 새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 내신 1.0 목표는 무조건 내신 1.0. 진짜 막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망하면 되죠. 계산도 안 해. 안 망하면 되죠. 안 망하면 되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돼 매일같이. 그러니까 수능 한 방에 올인할 걸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열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뭐 한 2, 3주 전에 막 바짝 하죠. 그래 봐. 개망한 겁니다. 진짜 개망한 겁니다. 어느 정도 망한 거냐면요. 2, 3주 전에 해도 안 돼요. 하지 마 그냥 놀아. 게임해 오버워치. 알겠죠? 진짜입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날 수업 듣고 그날 수능 기출 문제 풀어보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때까지만 버텨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점수가 안 나와요 진짜. 나는 그래서 7과목 내가 말했죠. 7과목 중에 교과서 수상 나였다고. 나 전교 1등 과목 7과목이었어요. 나 내신 공부도 하나 안 했어요. 항상 시간도 없었고 잘 나오던데.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그러기엔 내가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했죠. 나는 12월 19일에 했습니다. 말했죠. 중3 연합고사 끝나고 15일날 끝나고 4일 뒤에 그때 시작했어요. 개뿔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딱 상태가 어땠어요? 20점? 평균 나 24점, 27점인데 나 야구했었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내가 말했죠. 일산 컨벤션고도 떨어졌었다고요. 아 진짜요? 그때는 일산 정보고였었어요. 근데 떨어졌어. 나 떨어져서 못 간 거야. 거기 붙었으면 갔을 거야. 인생이 바뀌었을 수 있네요. 그렇지. 근데 거기 가서 또 컴퓨터 잘 쓸 것 같아요. 좋아해서. 근데 모르죠. 근데 난 실업계 가는 건 진짜 절대 반대하는 게 나도 어렸을 때 모르니까 애라 가서 컴퓨터나 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4년제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치면 걔네들이 나를 존나 우습게 생각했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때 내가 짱이야. 나는 짱이야. 가서 막 혼자 했겠지만 졸업하고 멀리서 보면 진짜 우습지. 왜냐면 생각하는 게 다르지.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상업고등학교라고 해서 상고 알죠? 상고. 네. 그것도 실업계거든요. 상고 졸업한 애들 중에 은행에 취직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 처음 연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도 않아요. 근데 4년제 애들 들어오죠. 근데 4년제 대학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4년제 당연히 걔네들보다 4년 먼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연봉이 더 높아요. 근데 한 2, 3년 뒤면 뒤집혀요. 왜냐면 그 상고 나온 애들은 딱 한계가 거기까지야. 근데 4년제 나온 애들은 확실하게 배운 것도 많고 활용한 것도 많아서 잘 돌리는데 걔들은 잘 못해. 라고 하더라. 은행 부지점장이 그랬어. 그러면 그때 연합고사 끝나고 4일지라 했잖아요. 응.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난 했어요. 고등학교 때 했어. 난 몰랐어.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는지도 몰랐어. 그냥 했어. 해설 그걸 뭐라고 하지? 참고서? 답 있는 거 뭐라고 해? 해설지. 참고서라고 하나?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 참고서. 그거 듣고 그냥 했어. 모르는데. 저거예요. 예리한데. 자습사. 저는 알고 봤더니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이 새끼.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왔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첫 번째 중간고사 때. 너무 걱정돼요. 걱정돼. 걱정해야 돼. 성적 진짜 근데 잠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걱정은 돼.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하긴 하는데. 딱 그거예요. 저. 진짜 걱정했어요. 너무 되는데 한 15분만 하면 이제 딴 거 해야 돼. 스마트폰 나와라 스마트폰. 그치? 네. 그거 엄마한테 줘봐. 할 걸 끊어야지. 텔레비 봐. 텔레비 보면 텔레비 한번 뿌게 봐 네가. 그러면 넌 미안해서라도 2번 다시 텔레비 안 볼 거야. 저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 딱 그날에 핸드폰 없애기로 했어요. 와우. 한 달 뒤에? 예. 이야 씨.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랑 뭐가 다르지? 근데 저 진짜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진짜 네 미래는 어디에 있지? 진짜 잘 생각해봐요. 왜 지금이 안 되는데 그땐 될 거라 생각합니까? 괜찮아. 다 뭐 인생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치? 그죠. 사이 사는 거지 뭐. 그치? 네, 애들 괴롭히는 재미를 하죠. 봅시다. 근데 진짜 애들아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또 쾌감이 또 있죠. 옆에 있는 친구를 놀릴 수 있잖아. 그렇지 않냐? 너 뭐 했냐? 한번 맛보고 싶은데 응. 한 달에서 찍을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공부를 해. 하는데 지금 하면은 안 풀리고 그거 안 풀리니까 그걸 참아야지. 그쵸. 그거 못 참으면 방법 없어. 근데 그걸 참아내면 근데 금방 아닌가? 진짜 순식간에 올라가던데 성적은. 지금 음. 보세요. 바보 건져 갖고 아니 근데 그거 던지는 것도 하지만 그것도 시간 아까워. 주스러 가기도 시간 아까워. 흐름이 깨지잖아.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 겁니다. 숙제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181쪽이 185쪽이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내가 조심하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이 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얘랑은 교정인 거라고 했죠. 근데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방정식은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죠. 그쵸? 맞죠? 함수 x축과의 교점이라 얘는 x축이 아니라 쌤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열린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거 두 개 연립해봐.
그럼 뭐가 돼요? 교점을 찾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연립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와요. 대입법을 이용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마디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찾는다는 뜻은 이 말 아니에요. 맞습니까? 실제로 얘가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군요. 마이너스 1, 2 이렇게 생겨요. 얘는요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겨요. 오케이? 어쨌든 교점이 존재하죠. 네. 맞습니까? 근데 얘를요 x 플러스 k를요 즉 이게 지금 직선이 x 플러스 k죠. 네. 이 직선을요 한쪽으로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죠. 네. 얘가 이제 뭐처럼 보면 돼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즉 여기에 두 근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에 두 근이 뭐예요?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합니까? 자 됐나요? 이거의 두 근이나 얘의 두 근이나 똑같다고요. 이해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식을 말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얘들아 방정식과 함수랑 부등식이랑 똑같대. 그치? 똑같다고 같은 이야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x축과의 교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직선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놓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바꾸면 되잖아요. 거기다 대고 판별식 써도 전혀 문제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만 고집하지 말라고 꼭 x축과의 교점으로만 고집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그 말 하고 싶어서 182쪽까지가 숙제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풀어줬거든요. 오케이? 얘들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거기 풀지 마요. 어디 2차 함수 쪽은 풀지 마요. 어디부터 숙제를 풀어주면 되냐면요 거기 179부터 풀면 돼요. 알겠어요? 네. 179부터 풀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함수는 조금 더 지켜보죠. 쌤이랑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쌤이 166쪽까지 숙제 내줬습니다. 이거 꼭 해오십시오. 얘들아 여기에 집중해라. 네. 여기에 집중해야 돼.